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이제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어떤 수열 AN이 등차란 말이 없어도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몇 n 플러스 얼마 이런 모양 꼴이면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였고, 다시 어떤 수열의 S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2차식이면 이렇게 시작된 녀석이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한다면 여기 n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이 AN의 특징은 뭐죠? 뭐가 이거죠? 공차가 3인 겁니다. n의 개수가 공차예요. 만약에 3이었어. 그럼 이거를 일반항으로 바꿨을 때 AN의 공차는 얼마야? 공차 얼마야? 얘를 1차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마치 미분하듯이. 얼마 된다고? 6이잖아. 대답을 해야지. 끄덕이지 말게. 이거의 공차가 얼마다? 6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서 상수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이야, 삐꾸야? 없으면 정상. 상수항이 있으면 삐꾸. 마음에 안 들어. 다들 모르는 거 하고 있으면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첫째 항부터 또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좋겠고요. SN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AN을 간편하고 빠르게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렸었죠. 그걸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르나 다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인 초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1 플러스 N-1D라고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초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바로 평균값. 이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2분의 n에 여기 l은 마지막 항 an을 말하는 거라서 2a 플러스 n-1d로 합쳐지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일반항과 합이에요. 물론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단장은.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는 거야? 이거 이어서 GP. 이게 바로 뭐냐면 등비 수열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수열 처음 배울 때는 일반항과 합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천천히 두 번에 걸쳐 배웠는데, 오늘은 한 번에 다 배울 거야. 일반항 합을. 이유는 등차랑 성질이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져. 등차 수열은 연속적으로 계속 더하는 거고, 등비 수열은 연속적으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볼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A1, A2, A3, A4, 두두두두두, AN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면 얘네들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정한 어떤 숫자를 계속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였잖아. 이제는 뭐 할 거냐면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곱한 값이랑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곱한 값이 어때요? 다 똑같아. 이 규칙을 이루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곱해지는 값이 예전에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고, 그 더해지는 값을 우리가 공차야 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거든. 그거를 뭐라 그래? 공비라고 해요. 공비. 공차, 공비. 괜찮죠? 공비는 수식으로 영문자 알파벳 R을 씁니다. 커먼 이렇게 레디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약자 따가지고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는 R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차는 D, 공비는 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성질이 일어나는 거냐면 A3에다가 곱하기 공비를 하면 누가 된다? A4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일반화로 바꾸면 AN에다가
R을 곱하면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 장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근데 양쪽을 뭘로 나눌 수도 있냐면 AN으로 나누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얼마다? R이다. 앞에 있는 항을 분모로 다음 항을 분자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 관계를 이루면 이거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네 라고? 괜찮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곱해지면 이걸 뭐라 그런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건데 얘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원리에서 A4는 여기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공비 곱하기 공비 곱하기 공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도도도도. 그럼 AN은요 초항에다가 공비 곱하기 공비 곱하기 도도도도 돼가지고 계속 공비를 곱할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몇 개일까요? 그렇지. 이거의 개수는 n-1개예요. 얘가 등차 수열과 똑같아. 등차 수열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계속 더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개수가 요 항번호랑 똑같은 n개거든? n개를 더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인 거야? A1인 거잖아. 그러니 등비수열도 어떻게 했어요? 등비수열도 n개를 곱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초항인 거라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 공비 R을 몇 번? n-1번 곱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n개를 곱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R이야. 공비 R이야. 근데 한 개는 초항이어야 해. 그러니까 하나는 A1인 거고 나머지는 n-1개를 공비를 n-1번 곱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니?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되냐면요. 등차 수열과 거의 똑같아요. 등차냐 등비냐 요 말만 다른 거고 문제 풀이는 똑같다고요. 조건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공비와 초항.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얘는 초항과 공비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조건이 몇 개? 두 개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문제가 A3이 2고 A6이 계산이 안 되지. 54다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등차수열이었어. 등차수열. 이게 만약에 AP래요. 그럼 일반항 구해보자니 이게 일반항. 오케이? 조건이 두 개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건 얘를 A 플러스 2D는 2, 얘는 A 플러스 5D는 54 라고 해서 연립하면 AD가 나올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근데 난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 몇 칸 차이야? 그렇지. 그럼 2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5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52. 아이씨. 제가 안 예쁘네. 미안해. 억지로 만들어서. 3D는 52. D는 3분의 5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알면 일반은 끝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는 등차가 아니라 등비래요. AP가 등차였고 GP가 등비거든요. 등비. 몇 칸? 3칸. 2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54가 된대요. 와우! R값은 3이네요. 그럼 공비가 3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누구야? A에다가 R을 2번 곱한 게 2였던 거니까 R은 3, 9개가 9가 되겠죠. 따라서 초항은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초항 9분의 2에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너희들 연습시키지 않아도 이 정도 느껴져야 돼요. 괜찮아?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라고? 이 AN 뭐냐고?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뭐냐고? 아니 뭐야 A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러면 다 연습도 시켜야 되잖아. 또 뭐 오래 걸리는데. 이건 할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이, 몰라. 자,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차 수열은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고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연속하는 세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둘을 뭐 하면? 더하면 가운데 거를 두 번 더한 거랑 같은 거였어. 다시 한번 얘가 A, B, C.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를 두 번 더하면 앞에 거랑 끝에 거를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었어. 근데 등비 중항은 달라요, 이제. 등비 중항은 달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비면, 가운데 게 비면, 얘는 여기다가 이거 다음번 장이니까 공비를 하나 곱한 게 얘인 거죠. 그럼 얘는 BR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을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거꾸로 R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그럼 연속하는 세수가 얘는 R분의 B, 얘는 B, 얘는 BR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얘네들 곱하면 얼마 돼요? R 없어지고 B 주고 헐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녀석들 둘을 곱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값이랑 어떻다? 같다. 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자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4고 36이고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뭐하면? 곱한 값은 가운데 값은 네모를 뭐한 거랑 똑같아? 제곱한 거랑 똑같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4하고 36 더면은 144가 되거든요. 144. 그럼 네모는 얼마다? 10이다. 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등비 중항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뿐만 아니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 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 역시나 144. 또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야. 이것들 곱하면 역시나 144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됐죠? 괜찮지? 자, 그런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합과 곱의 차이라서 똑같은 규칙이지만 덧셈 대신에 곱셈을 쓰는 건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계산 결과를 너무 빠르게 확인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좀 달라. 왜냐하면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건 하나가 아니야.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 10이도 있어. 이 가운데 값이 10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등비수열의 경우 곱해지는 값이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얘들아 이런 수열인 거야. 첫째 항은 상관없이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얘네들의 부호는 무조건 다 같아요.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면 얘네들은 다 양수야. 근데 첫째 항은 음수, 공비가 양수면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도 음수예요. 또 여기다가 양수 곱하면 또 얼마야? 음수예요. 계속 음수가 되는 거야. 공비가 양수일 때는 얘네들의 부호는 다 양수이거나 다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초항, 둘째항, 셋째항, 넷째항 이렇게 있는데 얘는 A1 곱하기 R인 거고 얘는
a 곱하기 r 제곱인 거고 얘는 ar 세제곱인 거거든. 그럼 다시 물어볼게. 공비가 음수면 얘는 몰라. 얘는 모르겠어. 얘가 만약에 양수라도 얘가 양수야? 얘가 플러스야? 양수에다가 음수 곱하면 얘 뭐가 돼요? 음수 돼요. 얘는 다시 양수. 왜냐면 음수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뿔마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부호를 부호가 뿔마가 왔다 갔다 나오는 걸 우리가 교대 부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교대 부호가 되는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은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헷갈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계산이 등차보다는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등차는 1차식, 합을 해봐야 2차식, 1차, 2차밖에 안 되니까 2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계산이 연립하기가 매우 쉬운데 등비수열은 지수식이야. 지수식. 막 문제 풀다 보면은 아래 세제곱 이렇게 3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래 6제곱 6차가 나올 수도 있고 차수가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해 보여. 하지만 대부분은 예쁘게 잘 정리하면 대입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나올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 갔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괜찮겠어요?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었고요. 이것도 이해 한번 해보자. 얘들아, 또 하나 등차 수열했던 성질 하나가 있거든요. 수열이 A1부터 이렇게 순서들이 있으면 등차 수열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했나? 물을게 얘들아. 만약에 등차 수열이 얘가 2개씩 묶어. 2개씩 묶어. 그리고 2개씩을 더해. 그럼 이 덩어리가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 참 거지. 했던 거 맞죠? 2개씩 더하면 2개씩 묶으면 이것들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었거든요. 자, 이번엔 등비 수열이에요. 2개씩 묶을 거야. 여전히 등비 수열을 이룬다. 참 거지. 얘도 참이에요. 신기하게도 2개씩 묶어서 더해. 아니면 3개씩 묶어. 개수 상관없어. 똑같은 개수끼리 묶잖아요. 그럼 이들끼리도 등차 수열, 등비수열 둘 다 가능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여기랑 요거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A1이 A3이 되려면 어떤 작업이 있으면 돼요? 공비를 제곱하면 돼요. 여기 R제곱 해주면 얘가 되는 거라고. 얘도 어때요? R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냐면 봐봐. 여기 전체에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개수씩 묶으면요. 여전히 얘네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하나의 성질로 알고 있어야 해요. 됐니? 그럼 일단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몇 개 문제를 풀고 갑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등차 수열이었어. 그럼 4에서 36에서 그 다음 번째 값 어떻게 나는 얘기야? 여전히 등차 수열 이룬다는 얘기죠. 등차니까 더하기 32, 또 더하기 32에서 68 이렇게 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무조건 AD, AR로만 푸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대표용 3번 더 볼게요.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조금 약간 좀 그래. 왜냐면 우리는 조건이 몇 개만 있어도 풀 수 있어. 2개만 있어도 풀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4개의 값이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4개의 값이 주어졌어요. 너무 좀 과조건이에요.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봐. 어떻게 해? 초항이 1 딱 보자마자 공비가 3. 그럼 이거는 일반항 AN이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 3을 넣으면 얘가 나오고 4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1458과 같아지는 이 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나누기 2하고 이렇게 나왔나? 아닌가? 계산을 못하네. 729가 되겠죠? 이사님? 그럼 3의 한 6제곱 되지 않니? 맞아요? 3의 6제곱이 729 맞아? 3을 여러 번 곱해야죠. 3의 4제곱은 81. 왜? 3의 제곱이 9니까 99, 81. 여기다 3을 또 하나 더 곱하면 243이죠. 얘가 얼마인 거야? 200? 3의 5제곱인 거야. 여기다 3을 하나 더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얘가 얼마? 3의 6제곱은 계산해봐야 돼요. 따라서 답은 6이야? 아니에요. n-1이 6이 되는 거니까 n은 7.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첫째 항이 이거 공비가 이제 처음으로 만보다 크게 되는 것은 몇 번장입니까? 나오는데 이거 로그로 계산해야 돼요. 조금 로그가 오랜만에 해서 잘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첫째 항이 2, 공비도 이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이 2n제곱이야. 그냥 너무 좋아. 편해. 근데 얘가 1000이 아니라 2가 아니냐? 3이냐? 2냐? 얘가 얼마보다? 만보다 커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 직접 하나씩 하다가는 좀 오래 걸려요. 되긴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문제에서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로그 2는 0.301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로그식으로 만들자. 자, 이거의 미수는 얼마야? 10인 상형 로그죠. 그럼 양쪽에 뭘 취해? 상형 로그를 취하라는 얘기야. 상형 로그를 치면 로그 2의 n승, n 앞으로 나가면 되겠고 로그 10의 4제곱. 오! 이게 얼마야? 4. 이게 얼마야? 0.301 곱하기 n. n에 관한 1차 부동식이죠. 뭐만 하면 돼? n 4 나누기 0.301 이거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불편해. 그냥 이거 대충 0.3으로 하면 안 될까? 얘가 딱 정수가 나오지 않는 순간 0.3을 나누나 0.301을 나누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0.3으로 나누면 4 나누기 0.301은 4 곱하기 3분의 10 3분의 40 33.33333 이렇게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은 어떻다? 13. 얼마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 14.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해봐 드렸어요. 에이, 하는 김에 더 해. 대표형 4번. 두수 3분의 2와 54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었대요. 32, 54 사이에 x, y, z. 꼭 조심해야 돼. 얘네들이 양수란 조건이 있어요. 자, 처음 것도 끝에 것도 양수인데 양수란 얘기는 공비가 양수야 음수야? 공비가 양수란 얘기예요. 공비가 음수면 뿔마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전부 다 양수인 거니까 공비는 양수인 겁니다. 자, 조건 2개가 있죠. 이 2개 이용해서 바로 누구 먼저 구해? 와. 얘네들 곱하면 2 계산 안 되죠? 108 나누 27이죠? 맞니? 어휴. 36이네. 2둘 곱하면 36이야. 그럼 y가 얼마란 얘기야? 얘를 2번 곱한 게 36이란 얘기인 거니까 얘는 6이란 얘기겠죠? 원래는 뿔마 6 둘 다 가능한 건데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6인 거예요. 그럼 사실 얘는요. 요거랑 요거 곱하면 4. x를 2번 곱하면 4란 얘기인 거니까 x는 2. 공비가 얼마인 거야? 3이었네. 6에다 3 곱해서 18이 z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돼요. 저거 쉬워요. 이건요. 풀면 되겠고. 다음 대표형 5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 3개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A, B, C를 더하면 6이래요. 두 번째 조건은
실수의 곱 A, B, C를 다 곱하면 곱이 마이너스 64래요. 이랬을 때 가장 큰 수가 얼마니?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조건 몇 개야? 2개. 등비수열이고 조건 2개고. 그럼 무조건 일반한 거 이 나머지 거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꼭 이거가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계산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시도해보면 되는데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가운데 거를 A라 두고 얘는 A 빼기 T A 플러스 D라고 푸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요. 왜? 이걸 다 더하면 D가 없어지거든. 근데 등비수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등비수열 때는 누구를 A로? 가운데 거? 왼쪽 거? 상관없는데 가운데 거를 만약에 A라고 둔다면 얘는 뭐가 돼요? AR. 얘는 R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뭐가 이용하기 좋은 거냐면 더하기가 이용하기 좋아? 곱하는 게 이용하기 좋아? 곱해야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R 없어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 A의 세제곱만 남잖아. 근데 A 세제곱 얼마야? 이걸 다 곱한 값이 마이너스 64. 얘가 마이너스 64. 따라서 A는 4의 세제곱이 64라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야? 얘네들을 더한 값이 6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R분의 마사 더하기 마사 더하기 마사 R 이게 얼마다? 6이다. 일단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릴게. 그러면은 R분의 1 R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다? 마사분의 6이다. 이게 지금 예쁘지 않아서 계산을 멈칫할 수는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수열은 계산식이 예쁜데 등비수열은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너희들이 R값 구해야 돼요. 보여? 숫자 막 넣으면 안 될까? 하나? 안 될 수 있어요. 분모 R만 무조건 없애는 거야. 얘만 없으면 끝이야. 양쪽에 R을 다 곱해보면 얼마 되죠? 1 R R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6R 이건 이제 2분의 3인 거고 넘기면 얘랑 합쳐지겠죠. 그럼 R제곱 플러스 2분의 5R 플러스 1은 0 이제 볼까요? 분모가 있잖아 아직도. 얘 없애자. 양쪽 얼마 곱해? 2 곱하면 2R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는 0 보여 안 보여? 크로스 5 나오네요. 안 예쁘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R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값에다가 A값 구했으니까 R값에다가 얘하고 얘를 대입해보면 요게 다른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운데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모두 곱하거나 마이너스 모두 곱하면 얘네가 위치가 체인지가 될 뿐이지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끝. 아, 가장 큰 거 구하랬구나. 됐어요. 됐어요. 자, 대표형 6번 가볼게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2번 볼게요. 똑같이 서로 다른 세 순서대로 이번 등차수열 이루고 뒤에 건 또 등비수열 이룬대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형 6번이 1, 2번 두 개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갑시다.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라 해요. 첫 번째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하나가 빠진 거야. 근데 이 점들이 각 변에 중점들을 연결한 거고 그럼 얘랑 이 큰 거랑 다 닮음이 되고요. 심지어 얘네들은 다 합동이야.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봐도 전체 큰 정사각형이 4등분이 된 후에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보이는 거 맞죠? 그 넓이가 얘예요. 그럼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색칠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정삼각형에서 여기에서 각각의 가운데 부분을 파내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네들 파내면 또 줄어드는 거죠, 넓이가. 그때의 넓이가 S2. 그럼 또 어떻게 돼? 이번에 9개가 있어요, 색칠된 게. 이 각각의 삼각형에서 또다시 뭐야? 가운데 거를 촉촉촉
패낸다는 얘기야. 어우, 징그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은요. 오, 막 더 많죠. 이것들의 가운데 값을 다 빼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의 넓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건데요. 닮은 도형에 규칙적인 이런 패턴으로 주어져 있는 길이를 구하라거나 넓이를 구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서 등비수열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미적분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건데, 아직은 그렇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돼. 4분의 루트 3 a 제곱. a는 한 변의 길이가 돼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4분의 루트 3 a 제곱. 지금 외우십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 일단은 3분의 루트 4 a 제곱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공식 이상해요. 왜냐면 루트 4는 얼마야?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공식이죠. 이건 아닐 거라고. 4분의 루트 3 a 제곱. 넓이 구하는 거잖아. 변 두 개는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변의 길 두 번 곱하고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말고 S0 가운데 거 파내기 전에 넓이가 얼마냐면, 원래 큰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가 얼마야? 1제곱. 그냥 4분의 루트 3이에요. 첫 번째 넓이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1이 구해지는 건데, 이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정상적인 원래 큰 삼각형이 있었는데 가운데 것만 빼낸 거잖아. 그럼 이 넓이를 뺄 수도 있지만, 이 넓이는 이 전체를 몇 등분한 거야? 4등분해서 하나만 없애는 거죠. 그럼 4분의 1만 없앤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그래서 원래 넓이값 4분의 루트 3에다가 얼마를 곱해?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바로 S1 넓이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넓이에서 4분의 1만큼을 없애고 4분의 3만큼은 그냥 보존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S2는 어떻게 될까? 여기 원래 넓이 S1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각각에 있는 모든 삼각형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가운데 걸 빼내라는 얘기죠. 3분의 1만큼 빼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빼내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남겠어? 4분의 3이 남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요게 큰 게 원래 넓이라면 이걸 지금 4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넓이, 가운데 넓이가 만약에 2였다면 여기도 2. 그럼 전체 넓이는 8인 거잖아. 8 중에서 요거 하나만 떼어내겠다는 얘기인데, 넓이를 2를 떼어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전체 넓이 8에서 4개를 나눈 다음에 3개만 남기고 하나는 없애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4분의 3만큼만 남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16번의 3 루트 3. 이게 S1 첫 제한 값이 되는 거고요. 공비는 얼마인 거야 이제? 얼마 곱하는 거에서 계속 4분의 3 곱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최종 S15를 구하는 거니까 초항값인 16분의 3 루트 3에 공비를 몇 개? 14개를 곱하면 되겠죠. 맞죠? 공비여서 4분의 4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 아래 걸 보면 또 징그러워요, 조금. 징그러. 이게 뭐냐면, 뿌렉달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가 뭐 확장했을 때 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인 삼각형이야. 얘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모든 변의 길이를 3등분을 해. 그래서 가운데 거를 솟아 올려. 이렇게.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여기서 3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솟아 올려. 여기도 3등분해서 솟아 올려서 삼각형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되겠죠. 대신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초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이 별 모양에 해당하는 둘레의 길이가 조금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길어진 거겠네, 둘레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래? 똑같아요. 모든 변에서 3등분을 해서 여기는 없애고 다 이렇게 올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럼 그 모양이 뭐야? 얘랑 똑같네.
그럼 원래 값보다는 더 복잡해지면서 길이가 더 늘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과연 얘가 어떤 도형이 되고 어떤 길이가 되는지를 구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도형은 그릴 수는 없을 거고 관계만 찾으면 되는데 봐봐 이거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이게 하나였어 이렇게. 얘가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뀐 거야. 더 길어진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정삼각형인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요거 하나 없애는 대신에 그걸 2배 한 걸 갖다 붙인 거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길이랑 얘를 비교하면 요거 하나만큼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일직선인 거고 거기에 요거 하나 늘어나는 거라고. 늘어난 게 3분 하나라고. 3분 하나의 길이가 늘어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래 길이 1에서 몇 등분? 3등분 된 요 한 칸만큼이 늘어난 거잖아. 그럼 길이가 얼마만큼이 늘어난 거야? 늘어난 값이 얼마야? 3분의 1이 늘어난 거죠. 근데 얘만이야? 모든 변에서 다 똑같이 3분의 1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럼 난 너희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얘들아, 원래의 값이 x인데, 만약에 20%가 줄었어요. 그럼 줄어든 양은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줄고 난 후의 양은 얼마죠? 20%가 없어지고 남은 양이 얼마냐 물어보면 x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0분의 80.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20%가 늘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원래 값이 x면 100분 얼마를 곱해야 돼? 120.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럼 다시 원래 값이 x였어. 3분의 1이 줄어야 한대. 3분의 1만큼이.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원래 값이 x였어. 3분의 1이 늘어야 한대. 얼마 곱해? 3분의 4를 곱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쉬워져. 등비수열은. 자, 무슨 말이냐? 원래 길이가 1이었는데 이 원래 1에서 3분의 1만큼이 추가가 된 거야. 3분의 1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둘레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3분의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3분의 1 늘었으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얘네들의 공비는 얼마인 거야? 전부 다 3분의 4가 되는 거라고.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항값 이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230쪽에 있는 마지막 등비처리 한번 하고 갈게요. 등비처리. 뒤에 보면 이제 이자 계산하는 원리함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너희들 학교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원리학교는 대부분 원리학교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굳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남았어? 등비수열이 한만 남았습니다. 쉬워요. 등차 수열합처럼 등비수열합도 일반항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일단 공식을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데 증명을 살짝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봐자. 잘 봐봐. 원래 SN이 있어. AR 제곱해서 AR에 N-C제곱까지 N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첫 번째 식,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모든 항에 공비 R을 곱할 거야. 여기 다 R을 곱했어.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얘가 되겠죠? 여기다 R 곱하면 AR이잖아. 그 AR을 바로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오른쪽에다 쓸 거야. 이렇게. 다시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이겠죠? 여기다 R 곱하면 AR 세제곱이겠죠? 이 값들 다 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N개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도 R을 곱하면 AR의 N승으로서 마지막 항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오른쪽에 옮겼냐면 그럼 위아래로 똑같은 값들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빼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자. 먼저 여기에서 얘를 빼면 SN 똑같고 개수가 1, R이라서 1-R 1-R이야. 1-R에 SN이 돼요. 여기서 얘 빼면.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식 뺄 건데 똑같은 건 다 없어지잖아.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남는 건 왼쪽 위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얘는 A야. 근데 얘는 AR의 N승인데 위에 것을 아래 걸 빼는 거기 때문에 -A 아래 N승이 돼요.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눠? 1-r로 나누면 SN은 1-r분의 얘가 되는데 얘 A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예쁘지 않지? 아, 나도 인정. 안 예뻐.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공식이야. 자, 공식 한번 외워볼게요. SN은 두 가지로 외울 건데, 첫 번째, 1-r분의 1-r의 n승. 여기는 n-1이 아니라 n승이야. n개, 개수가 n개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a를 하나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공식을 외워도 좋고요.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서 얘를 바꿔줘, 이렇게. 얘도 바꿔줘. 똑같죠?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식인 겁니다. 근데 왜 두 가지로 외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공비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시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 왜냐면 그래야지 음수가 안 나와. 음수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부호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모값을 양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공비값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공식을 쓰시면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 외워. 등비삭공식 S는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초항 A 곱하면 되는 거야. 또는 1-R분의 1-R의 n승에다가 전체에다가 초항을 곱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이 문제에서도 조건식이 두 개가 주어질 거고, 조건식 두 개가 주어지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구해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개념들을 푸시고 대표 유형을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쉬는 시간.